파우치라고 해명방송하는 것이 과연 공영방송인가? 모두 다 1000명을, 이 파란색이 1000명의 청원을 넘은 내용입니다. KBS 방송에 국민들이 폭탄을 던지셨습니다. 시청자들의 의문, 분노의 폭탄을 던지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박민 사장 그리고 박장범 앵커는 국민 앞에 사죄하고 박민과 박장범은 사퇴하는 게 답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장경태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모 이승만 영화에 대해 제가 나오던데요 라고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던 시절 이승만의 농지 개혁으로 대한민국을 지켜낼 수 있다고 강연했던 장면이 담겼습니다. 나는 역사 공부, 역사의식이 부족하다는 바보 인증이 평생 박제된 모습입니다. 불의에 항거했던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하라는 헌법 전문을 한동훈 위원장이 모를 리 없습니다. 홍범도 장군 흉상에 이어 역사 논쟁 시즌2인 모습입니다.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끝났습니다. 국민은 4.19 의거로 결국 하야시켰습니다. 당시 이승만의 토지개혁에는 교육기관 제외라는 예외 조항을 두었습니다. 이에 많은 지주들은 자신의 토지를 지키기 위해 사학재단을 만들었습니다. 실제 1943년 39개였던 사립중학교가 6년 만에 1953년엔 246개로 6배 이상 폭증했고, 해방 후 경성제대 1개와 25개의 전문대학밖에 없었던 고등교육기관은 10년여 만에 135개로 5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그렇게 토지개혁의 뒷문을 통해 탄생한 사학재단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 언론이 전국 292개 사립대를 조사해 공개한 정보에 따르면 253개 학교 중 재단 이사장, 이사, 총장, 부총장의 자리에 설립자의 친인척이 존재한 학교가 106곳에 달한다는 것이 밝혀진 바 있습니다. 고려대의 재단 이사장은 설립자부터 아들, 손자, 증손자까지 4대에 걸쳐 세습됐습니다. 경성대와 우송대 역시 4대째 대물림하고 있습니다. 사립대의 절반이 넘는 158개의 학교가 이사장이나 이사, 총장이나 부총장직을 세습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 노무현 전 대통령은 사립학교법 개정을 추진했었습니다. 족벌 경영과 횡령, 채용 비리 같은 부정이 성행했기 때문입니다. 강력한 반대로 장외투쟁했던 분들은 당시 박근혜 전 대표와 나경원 전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사학재단 설립자 일가였습니다. 그 결과로 2008년 이후 11년간 교육부가 적발한 사립대학 비리는 4,500여 건이고 약 4천억 원의 규모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에게 4.19 의거에 대한 의미를 묻고 싶습니다. 이승만에 대한 평가를 하려거든 토지개혁으로 사학재단을 양산했고 국민을 향해 총칼로 발포했고 친일파 청산을 못한 채 대대손손 잘 살고 있는 나라를 만든 것도 꼭 포함하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 영화를 가지고 우리나라 역사를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는 기회라고 했다는데 독재와 부패, 부정선거를 저지르고 쫓겨난 역사부터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불의에 항거했던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하라는 헌법 전문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서은숙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설 연휴가 끝나자마자 부산을 다녀갔습니다. 신년 기자회견은 KBS 단독 대담쇼로 대체하더니 총선을 앞두고 전국을 돌며 민생토론회라는 핑계로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번에 부산에 와서는 부산이 활짝 여는 지방시대라고 슬로건을 내걸었는데요. 불경 메가시티가 계획대로 시행되었다면 부산이 지방시대를 이미 활짝 열고 있겠죠. 쓴웃음만 나옵니다. 자신의 대선 공약인 불경 메가시티가 국민의힘 광역단체장들의 주도로 파기되는 동안에도 침묵하면서 모른 척 하신 분, 자신이 막대한 해외 순방 비용을 사용하고도 29대 119로 2030 부산 월드 엑스포 유치 전에 대패하신 분, 이런 대통령께서 총선을 앞두고 또 부산 시민에게 허망한 립서비스를 하고 갔습니다. 이미 윤석열 정권은 부산 시민의 표만 빼먹고 부산을
홀대한 정권입니다. 더 이상 부산 시민을 우롱하지 마십시오. 부산 시민은 바보가 아닙니다. 부산 어린이병원 건립을 지원하겠다. 사직구장과 구덕운동장을 재건축, 재개발하겠다. 국민의힘 부산시당이 발표할 만한 총선 공약을 대통령이 대신하고 갔습니다. 공직선거법을 우습게 하는 윤석열식 관건 선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말 따로 행동 따로는 지역수 내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심각한 저출산의 원인을 수도권 집중과 과도한 경쟁으로 지목하고 국민의힘은 목련꽃 필 때 서울 편입 운운하며 메가서울 공약으로 김포 시민들을 현혹하며 서울 쏠림 현상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저출산 해결하겠다고 지방시대 얘기하면서 여당은 메가서울을 만들겠다니 어느 말이 진실입니까? 심각한 저출산 문제에 대해 진지한 고민을 하고 있기는 합니까? 점심성 공약을 하려면 손발이라도 좀 맞추십시오.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56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는 명백한 선거법 위반임을 명심하십시오. 대통령 또한 선거법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정현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지난주 최고위원회에서 정청래 최고께서 윤석열 대통령 신년 대담 빡침주의라고 하길래 저는 설마 그렇게까지 해야 되겠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의 국민 분노 유발은 늘 우리의 상상력을 뛰어넘고 있습니다. 신년 기자회견이 신년 대담으로 바뀐 것에 다소 아쉬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국민들은 기대했습니다. 고물가로 허덕이는 국민들에게 뭔가 해안을 제시하겠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으로 분노한 국민들에게 사과 비슷한 것이라도 하겠지. 그런데 신년 대담 이후 남은 것은 명품백을 명품백이라 말하지 못하는 코미디를 시연한 공영방송과 박절하지 못해 명품백을 거절할 수 없었다는 대통령의 해괴한 변명뿐입니다. 박절하다, 인정이 없고 야박하다, 박절하지 못해 내 주머니 사정도 어렵지만 더 어려운 이웃을 도왔다는 표현에 쓸 말을 박절하지 못해 300만 원 상당의 명품백을 받았다는 변명에 쓰다니 국민들은 분노보다 더 깊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대통령 부부의 박절하지 못한 마음은 명품백을 받았을 때만 생기는 것입니까? 축제에 갔던 아이들이 길거리에서 참사를 당했는데 이유조차 알지 못하는 부모의 애끓는 마음, 나라 지키러 간 아들이 차가운 죽음으로 돌아왔는데 제대로 책임지지 않는 정부의 분노한 마음, 전세 사기를 당해 어찌할 바를 모르는 청년들의 시린 마음, 왜 이곳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박절하지 못한 그 마음이 없는 걸까요? 국민의 피눈물은 나 몰라라 하고 오로지 아내의 범법 행위를 막는 것에 동분서주하는 대통령. 오죽했으면 친정부 성향의 언론에서조차 실망스러움을 감추지 않았겠습니까? JTBC가 지난 11일, 12일간 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김건희 여사 명품백 논란에 아쉽다고 한 윤 대통령 신년 대담에 대해서 67%가 부적절하다고 답했고 특히 전혀 적절하지 않다는 응답이 48%로 절반에 가까웠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하면 모든 것이 무죄가 되는 대한민국. 김건희 명품백 정보 공개가 국익을 해야 하는 것이라 답하는 대통령실. 국민들은 이런 대한민국을 바라지 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의 남편이 아니라 국민의 대통령인 본분을 자각하시고 국민들의 분노가 더 끌어오르기 전에 김건희 여사를 수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발언을 모두 마치고 대표께서 제220차 최고위원회를 폐회하시겠습니다. 더 하십시오. 예, 서영교 최고위원. 서은숙 최고가 이야기하셨습니다. 대통령이 부산 국힘당 시당이나 할 법한 공약을 하고 갔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럼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하면 공직선거법 위반인가?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의문을 제기합니다. 공직선거법 85조를 제가 한 번 더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직선거법에는 말이죠. 공무원,
정치 중립을 지켜야 할 사람이 직무와 관련해서 또는 지위를 이용해서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경우에는 이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선거에 영향을 미쳐선 안 된다. 다시 한번 직무와 직위를 이용해서입니다. 이것은 공직선거법 85조 위반이고요. 공직선거법 85조 1항은 공소시효가 10년입니다,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도 위반의 소지가 다분하고요. 그 밑에 이 정책을 짜고 정책 활동을 하기 위한 공무원들도 마찬가지로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의 관권선거대책위원회에서 이를 정밀하게 검토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그 밑에 있던 공무원들의 행위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습니다. 네,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재명 도지사가 평소에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선거 때 다 돼가가지고 연천군 가서 이거 하겠다, 저기 시흥시 가서 이거 하겠다 이렇게 발표하면 공직선거법 위반일까요? 아닐까요? 저 같으면 이미 구속됐을 것 같습니다. 네, 회의를 마치겠습니다.